네, 이번에 이제 7주차 건강보험 제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에서 우리 그 사회보험 안에 있는 그 강제가입이라고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관심이 많은 건강보험 파트 부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건강보험이라고 지금 다 명명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기 전에는 의료보험이라고 있었어요. 이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뀌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조금 더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 과목 이름이 지금 뭐 의료보험이라고 한다지만 그걸 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은 전공자니까 개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과 치료에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과 재활까지 포함해서 포괄적 수혜 범위를 하겠다고 하여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으로 명명이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의약분업도 성행 이제 시작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3자 지불 보장 방식으로 변이형에서 3자 지불 보장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심평원이 출범하였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이 이제 그 공단이 완전 통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역사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텐데 건강보험제도 보시게 되게 되면은 첫 번째는 가장 이제 그 특징적인 게 뭐라고 했습니까? 특징. 강제적 강제. 자유주의 소용없어요. 강제적으로 한다. 왜? 위험을 분산을 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형평성입니다. 형평성.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자주 논하고는 있는데 평등이 아니라 형평이에요. 형평은 많이 벌면은 많이 번 만큼, 적게 벌면 적게 번 만큼, 없으면 없는 대로 비율적으로 이제 그 정률제로 걷고 그다음 나눠줄 때는 똑같이 이거 형평이라고 합니다. 평등 아니에요. 형평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급여 균등. 누구는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100만 원 냈고 누구는 10만 원 냈어. 100만 원 냈으니까 이 사람보다 10만 원 낸 사람보다 10배 더 해줘야 돼. 아니에요. 똑같이 지급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자유주의에 관계없이 이런 제도 자체가 형평성 있는 제도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은 싫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제 잘 벌면 잘 번 만큼 계속 나가야 되면은 사회적 불평등 때문에 사회가 이제 분위기 속에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중요해요. 단기보험. 단기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 보험료율을 1년에 한 번씩 계속 조금씩 올립니다. 제자리일 때도 가끔 있었는데 가급적이면은 0.1%라도 조금씩 올려요. 보험료율을 올리게 되면은 보험재정 건전 안전화를 위해서 하는 시행 중에 하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익자 부담. 어떤 이제 이득을 챙긴다는 게 아니라 좋게 말하게 되면은 이제 그 납부를 한 사람들은 다시 그거에 대해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수혜를 받기 때문에 수익이 늘어난다는 그런 뜻에서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릴 텐데 이것도 이제 이번 학기 때도 그렇고 지난 학기 때도 그랬고 다음 학기 때도 똑같이 계속 제가 똑같은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인데 가입자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피부양자로 쓸게요. 저는 피부양자라고 하고 싶습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피부양자다. 제가 실수하네요. 피보험자죠.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전부 다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로 썼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보험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양기관. 피보험자는 평소에 보험자로부터 납부를 하죠. 보험료 납부. 직장 가입자든 지역 가입자든 보험료 납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양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죠. 그 다음에 요양기관에게 본인 일부 부담금을 납부를 하죠. 그러면 요양기관은 보험자한테 청구를 하되 어떻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을 통해서 청구를 해요. 그럼 심평원은 그 결과를 EDI로 하는 경우는 14일 이내, 그 다음에 CD나 서면으로 하는 경우 거의 없지만 요즘 하게 되면 40일 이내 답변을 해야 됩니다.
통보죠. 결과 통보. 그렇게 되면은 즉시 보험자는 요양기관에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납부를 한 대가로 보험급여를 받은 결과와 같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수업 시간을 정시로 하게 되면은 지금도 정식이지만 자꾸 제가 시켜요. 근데 이제 시간상 안 되니까 여러분들 조금 리플레이를 한 번, 두 번 더 들으시면서 이 관계는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자라고 있죠? 여기는 누굽니까? 우리는 나라는 단일보험입니다. 단일보험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하는 통합을 하였기 때문에 2000년 7월 1일 전에는 지역주의였어요. 지역주. 그러니까 직장가입자 따로, 공무원 따로, 사립학교 교직원 따로, 농어민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이제 조합이었는데 그게 통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단일 통합이 돼서 이 공단이라고 하는 업무는 뭐냐? 첫 번째는 자격 관리를 해요. 이거요. 당신은 직장가입자, 당신은 지역가입자, 당신은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정해줍니다. 법대로 정해주는 거예요. 뭐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고지고대로 법대로 그 다음에 이제 적정하게 납부를 하고 수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과 징수. 부가는 뭐냐면 10,000원 내세요, 10만원 내세요, 100만원 내세요 매달 그 뜻이고, 징수는 만약에 납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은 뺏으러 가는 거예요. 징수 약간 무서운 거죠. 검은 아저씨도 와서 징수하듯이 징수 그 뜻이에요. 그래서 공단 측에서 조금 뭐가 많이 좀 보험급여를 관리를 할 때 뭐가 문제냐면은 부가를 자동 납부를 하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들은 지금 월급에서 명세서에서 자동으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하게 거치게 되는데, 지역가입자들은 생활고가 어렵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사정이 생겨서 그 제때제때 납부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연체금도 무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징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징수는 뭐냐면 전환을 한다든지 필요에 따라서는 찾아도 가요. 그래도 안 된다. 일부러 체납을 한다. 그러면은 재산도 뺐습니다. 이 징수로 들어가고요. 그래야지 이제 보험 재정이 안전화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건강관리를 위해서 요양급여 실시 현황과 이것을 위해서 예방사업입니다. 예방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2년에 한 번 건강검진하는 거 있죠. 예방사업.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 5,200만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뭐 사무직 직원은 2년에 한 번, 사무직 직원이 아닌 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해요. 그러면은 그 재정을 미리 쓰는 거죠. 수억 원, 수백억 원 써요. 그게 더 나중에 미래를 했을 때는 예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치료 비용보다 덜 든다는 그 경제학자의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이제 그 사업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보험급여 비용의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아까 여기 지급 요거 말하는 거고, 자산의 관리, 운영, 증식 사업. 이거는 이제 증식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투자를 해갖고 조금 더 이제 그 재산을 불리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이제 그 다음에 의료시설의 운영. 이건 뭐냐면 의료기관을 개설을 할 수도 있지만은 개설이라는 것은 법에 명명되어 있지 않았고요. 의료법에 의해서 준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개설할 수도 있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법대로 하게 되면 의료시설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이제 여기 일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과 징수 자격관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서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포를 하면서 광고 홍보를 효과까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료시설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보기가 13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따라서 지금 요거는 공단의 업무잖아요. 심평원의 업무도 있어요. 심평원의 업무는 이제 뭐가 되냐면 심사와 청구죠. 심사평가와 청구. 심사와 청구. 청구를 받는 거죠. 심사평가. 심사와 평가네요. 제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심사와 평가. 심사와 평가. 그래서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 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정말로 맞는지 심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적정한지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도 합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적으로 하는 업무들. 그래서 공단의 업무와 심평원의 업무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좀 엄밀히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더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3조에 나와 있는데 근로자라고 했어요. 근로자. 이 사람들은 보수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서 이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죠. 이제 문제 내볼까요? 저는 근로자일까요, 아닐까요? 근로자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고 근로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무슨 근로자입니까, 제가? 뭐 이제 노동이라고 표현을 잘 하진 않지만 우리가 노동이라고 한다면 제가 무슨 노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신 노동이에요? 육체 노동이에요? 전 감정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참고적으로 사립학교 교원이 좀 들어가요. 이게 이제 초중고대 할 때 이제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법대로 나오게 되면 근로자인 근로자인데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따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는 사용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자 말 좀 어렵죠? 자, 그다음에 사용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업주, 그 다음에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짱이라는 거예요. 뭐 시도지사,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업장이란 사업소나 사무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회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 공무원이에요. 그 다음에 교직원은 사립학교나 사립학교의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직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기에 분류되기 때문에 여기 근로자로 들어가지 않으므로 그 근로자의 날 쉴 수가 없습니다. 모르셨죠? 이제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제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제 수급자라고 되어 있고요.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를 보고 수급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그 얘기죠. 수급권자. 그 다음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당연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되는 사람이 있대요. 의료급여 대상자 말하는 거예요. 수급권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급여 대상자의 또 하나가 뭐냐면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된 사람들도 의료보호 대상자도 의료급여 대상자가 돼요. 써드릴게요. 지난주에 배우신 거예요. 이분들은 납부를 하지 않고 수혜를 받기만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외라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양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 아까 전에 이제 피보험자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써져 있잖아요. 이 가입자는 크게 두 가지예요. 직장 가입자가 있고 지역 가입자가 있어요. 그러면 직장 가입자는 그냥 직장 가입자가 있고 또 플러스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라고 있어요. 뭐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 오빠, 나다. 근데 아빠가 회사원이고 나머지는 소득이 이제 없는 그냥 일반이다.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등재된다고 하잖아요. 등재된다는 가족들이 피부양자라고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아빠가 지역가입자니까 우리가 피부양 안 그래요. 그냥 세대가 전부 다 세대 단위예요. 세대가 전부 다 지역가입자예요. 통합으로. 엄마, 아빠, 오빠, 나 전부 다 그냥 세대 단위이기 때문에 같이 지역가입자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세 가지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건강보험 대상자, 여기는 예외인 사람은 의료급여 대상자. 구분 잘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 대상자들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5분 쉬고 이분들과 관련해갖고, 이분들이 아니죠, 우리들이죠. 관련해갖고 자격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그 정리가 되는지 다시 한번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